요새 너무 춥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피부부터 걱정이 됩니다. 칼바람의 차가운 공기에 얼굴은 찢어질 듯이 건조하고 따뜻한 실내와 차가운 바깥의 기온차로 인해 온몸이 너무 간질간질합니다. 손등, 발 뒤꿈치, 입술은 다 특이 일수입니다. 특히 실내에 들어오면 히터의 따뜻한 바람이 위안이 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얼굴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이것 때문에 피부는 괜히 더 주름이 지는 것 같고 너무 신경이 쓰이죠. 걱정도 되고 보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이 문제들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단돈 3,000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명품 화장품으로 불리는 라땡땡 60만 원짜리 크림에도 들어가는 이 성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세린입니다. 이 바세린은 실제로 마돈나, 기네스 펠트로, 김희애, 송지효 등 국내외의 많은 연예인들과 피부과 의사들도 노화 관리를 위해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 바세린 열풍이 불면서 인터넷에는 바세린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강조하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세린은 잘 사용하면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바세린의 효과, 올바른 사용 방법과 몰랐던 꿀팁,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까지 유익한 정보들을 꽉꽉 담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바세린은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부분부터 풀고 갈게요. 바세린이 한때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이건 아마 바세린의 기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세린이 개발되어 나오게 된 과정이 꽤나 흥미로운데요. 1800년대 중반 미국에서 석유 유전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석유 개발이 붐을 일으킵니다. 석유 시추 현장에서 석유를 추출하고 정제하다 보면 파이프에 끈적하고 까만 찌꺼기가 끼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그 찌꺼기를 몸이 건조한 곳이나 상처 부위에 발랐더니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때 로버트라는 화학자는 인부들이 몸에 그 찌꺼기를 바르는 것을 보고는 10년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찌꺼기에서 좋은 성분만 걸러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페트롤리움 젤리입니다. 페트롤라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상품으로 만든 것이 바로 바세린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석유에서 정제해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 발암물질 걱정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석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성분 중에 특정 화학물이 잠재적인 발암물질 이슈가 있어서 유럽에서는 이 페트롤라툼 제품을 입술에 바르지 말라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PAH라고 해서 그 고기 먹을 때 고기 탄 부분에 섞여 있는 발암물질과 같은 성분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바세린은 기본적으로 몸에 쓸 수 있는 안전한 성분만 남도록 3번이나 정제를 거쳤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FDA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또 피부 보호용 일반 의약품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바세린을 개발한 화학자 로버트는 96세까지 장수를 했는데 누군가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매일 한 숟갈씩 바세린을 퍼먹은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세린을 먹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거겠죠. 무엇보다도 만약에 바세린이 문제가 됐다면 150년이 넘게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시중에 팔릴 수 있었을까요? 바세린이 암을 유발한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바세린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딱 알려드릴게요. 피부는 일명 유수분 밸런스라고 하죠. 유분과 수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부의 표면은 유분층과 수분층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요. 특히 유분층은 피부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물이 들어있는 컵에 기름을 떨어뜨려 보면 기름이 물과 섞이지 않고 물 위의 표면에 둥둥 떠 있잖아요. 그걸 우리 몸에 비유해보면 되는 거죠. 우리 몸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겉에 기름막 코팅을 한번 씌워주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게 됩니다. 바세린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바세린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바로 보습과 피부 장벽 강화입니다. 중요한 건 피부는 보습이 되면 주름이 펴집니다. 구겨진 옷을 다림질할 때 그냥 다림질을 하는 것보다 물을 뿌리면 주름이 더 잘 펴지거나 스팀 다리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피부도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마찬가지로 주름들이 펴집니다. 물론 이미 깊숙이 생긴 큰 주름까지 개선하는 건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바세린이 겉에 보호막을 한번 쳐주게 되니까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주어서 건조해서 생기는 어느 정도의 주름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나 아기들 아토피에 발라주셔도 너무 도움이 되고요. 건조한 곳이나 잔주름이 신경 쓰이는 곳들 있잖아요. 눈가, 입가, 목 같은 곳들, 그 부분들 위주로 발라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경험담에 의하면 임산부 분들도 튼살에 바세린을 바르고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알고 보면 이미 바세린을 우리 주변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대학병원이나 피부과에서는 바세린 거즈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상처나 화상을 입었을 때 피부가 벗겨져서 피부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환부를 소독하고 그 위에 피부 보호 용도로 바세린 거즈를 덮는 거죠. 그러면 웻 드레싱 효과라고 해서 그 안쪽에서 상처가 보습이 되면서 빨리 아물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 났을 때 바세린을 바르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멸균된 바세린이 바로 항생제 연고입니다. 대표적으로 후시딘, 마데카솔이 있습니다. 상처에는 균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튜브 안에 멸균된 상태로 항생 성분과 바세린이 포장되어 들어있어서 상처에 이것들을 바르시면 병원에서 바세린 거즈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 연고뿐만 아니라 보습 역할을 하는 각종 화장품들 있죠? 이미 그것들에도 바세린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핸드크림, 립밤, 보습크림 등등 60만 원 하는 명품 중의 명품 화장품 라땡땡 보습크림에도 이 바세린이 들어있습니다. 성분을 살펴보시면 바세린의 원료인 페트롤라툼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바세린은 보습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보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제품과 의약품에는 모두 바세린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병원에서도 쓰고 정말 비싼 크림의 성분으로도 들어가고 또 외모 관리가 중요한 많은 연예인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바세린이 안전하다는 것은 확실히 검증이 되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미 크림에 바세린이 들어있으면 뭐하러 따로 바세린을 쓰나요? 그냥 바세린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크림만으로 보습이 충분하다면 네, 그것만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추가로 보습이 필요하거나 주름 관리를 해야 할 때죠. 왜 우리가 학창시절에 시험 공부할 때 모범생한테 공부 비법을 물어보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고 답하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본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백날 어려운 상위 개념이나 응용 문제집 같은 것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해봤자 성적이 오르기 힘들죠. 바세린은 교과서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보습의 기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쓸데없는 군더더기 성분이 없으니까 이걸로 피부의 보습과 장벽을 먼저 잡고 그 위에다가 뭔가 더 좋아지는 걸 하나씩 더해볼 수 있겠죠.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피부를 먼저 잡아주지 않으면 다른 걸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보습크림 같은 걸 바를 수도 있겠지만요. 보통 제품 성분표를 보시면 화장품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중에는 사람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성분이 있고 아닌 성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보습을 좀 더 보강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제품을 썼는데 얼굴이 뒤집어지거나 뭔가 안 맞다는 걸 느꼈다면 이 많은 성분들 중에 대체 어느 성분이 나한테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찾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다양한 성분과 기능을 넣은 탓에 화장품 값도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장품 살 때 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점에서 100% 순수 페트롤라툼만 들어간 한 통에 3,000원 하는 이 바세린이 정말 최고의 선택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바세린을 어떻게 써야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사용법과 꿀팁, 주의사항까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바세린은 그 자체로 보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습을 하지 않고 그냥 바세린만 발라주는 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를 보고자 하는 부위에 수분크림이나 다른 크림을 이용해서 보습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바세린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코팅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을 많이 바른다고 해서 더 효과가 좋다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두껍게 발리면 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 보습을 꼭 해주고 그 다음에 바세린을 넓은 부위에 최대한 얇게 펴발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바세린은 질감이 정말 꾸덕꾸덕해서 아무래도 얇게 펴바르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크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바세린을 좀 섞어서 발라주시면 훨씬 바르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보습제나 아이크림, 영양크림 같은 것들 있죠? 여기에다가 크림 4, 바세린 1의 비율 정도로 섞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국산 제약 업체인 그린제약에서 나온 백색 바세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덜 꾸덕하고 발림성이 좀 더 좋으니까 이걸 사서 발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세린 바르다 보면 너무 끈적하고 찐득해서 불쾌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효과를 보시려면 이 끈적한 느낌을 좀 즐기셔야 해요. 뭐든지 공짜로 얻는 건 없는 법이잖아요. 좀 끈적해도 이게 보습이 되고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는 느낌이구나 하면서 즐겨주세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 끈적한 느낌을 못 참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바세린 베스라는 걸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바세린을 바른 다음에 물로 한번 싹 헹구고 그 다음에 물기를 수건으로 톡톡 닦아내시면 끈적임은 없이 피부 코팅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사용법이라고 하면 향수 뿌릴 때 몸을 바세린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다가 향수를 뿌리면 향의 지속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화장을 지워야 하는데 메이크업 리무버가 다 떨어졌다 하시면 바세린을 대용으로 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또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셀프 염색 같은 거 하실 때 손톱 가쪽, 헤어라인 옆 살 부분에 바세린을 발라주시면 매니큐어나 염색약이 묻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도 말씀드려 볼게요. 이 부분 가장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피부가 지성이신 분들 있죠? 피지 분비가 많고 기름지고 트러블이 잘 일어나는 분들은 사용하실 때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해요. 오히려 바세린을 바르면 여드름이 더 심하게 날 수도 있거든요. 피부 트러블은 피지가 분비되는 모공을 막아서 생기는 건데 바세린이 보호막을 쳐주면서 한편으로는 모공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간혹 블랙헤드 제거하실 때 바세린 쓰는 분들 계신데 같은 원리로 오히려 모공을 막아버릴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세린을 쓰고 얼굴에 막 뾰루지가 올라왔다는 분들이 후기가 많거든요. 그러니 지성 피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복합성 피부 타입을 갖고 계시거나 내가 이 부분이 좀 기름지다 싶으시면 그 부위에 바세린을 쓰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 쓰신다 하면 막 너무 얼굴에 바로 바르시기보다는 턱 밑이나 팔꿈치 안쪽 같은 곳 있죠? 이런 데다가 먼저 발라서 어떤지 한번 경과를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그 사용 빈도나 사용량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악건성처럼 피부도 얇고 피지 분비도 없고 많이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이 바세린이 찰떡궁합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기름진 분들도 몸은 건조할 수 있잖아요. 팔꿈치, 발 뒤꿈치, 입술 아니면 정강이, 종아리, 옆구리, 골반, 엉덩이까지도 건조해서 가려움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데 발라주시면 가려움도 개선되고 각질 제거의 효과도 있습니다. 단 등이나 가슴팍같이 몸에도 트러블 나는 분 있으신데 그분들은 트러블 나는 부위도 좀 피해서 발라주셔야겠죠. 바세린이 기름지다 보니까 몸에 바르고 나서 활동하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바르고 자는 것이 베스트고 손발이나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자면서 침대 시트 같은 데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비닐 장갑을 끼거나 수면 양말 같은 걸 신고 주무시면 됩니다. 자기 전에 입술 같은 데 듬뿍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술에 각질이 불어 있어서 이걸 살살 밀어주시면 각질 제거가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머리가 좀 기름져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건 거품 세안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간혹 엄청 많이 바르셔가지고 폼 클렌징 같은 걸로도 잘 안 지워진다 하시면 클렌징 오일로 먼저 싹 문지르고 물로 헹궈낸 다음에 거품 세안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렇게 온몸에 사용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위생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바세린을 떠서 발 뒤꿈치에 바르고 다시 또 떠서 얼굴에도 바르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그러니 바세린을 뜰 때는 손을 사용하시기보다는 꼭 면봉이나 전용 스쿱 같은 걸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또 이미 피부에 세균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바세린을 덮어버리면 그 안에 세균이 막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기 전에는 꼭 먼저 세안이나 샤워하시고 보습한 후에 그 위에다가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바세린은 기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딱딱해지고 산패될 수 있어요. 바세린 한 통에 얼마 안 하니까요. 유통기한이 넘은 건 사용하지 마시고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도 열어보시고 상태가 좀 안 좋다 싶으면 새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바세린의 진실과 효과 그리고 사용 방법,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요약하자면 석유 찌꺼기에서 처음 개발된 바세린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건조한 부분이나 각질, 잔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분들 위주로 꾸준히 발라주시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단, 지성 피부를 갖고 계시거나 피지 분비와 기름이 많이 끼는 곳에 바르는 것을 조심해서 발라주셔야 합니다. 한 살 한 살 나이 들면서 얼굴이나 몸이 푸석푸석해지고 늘어가는 주름 보면 괜히 슬퍼지잖아요. 피부과 가서 이것저것 시술을 받자니 비용이 걱정되고 관리를 안 하고 있자니 뒤처지는 것 같고요. 우리는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단돈 3,000원만 투자하시면 집에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고민들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현명하게
정신 건강과 외모까지 모두 챙겨가 볼까요? 외모도 경쟁력인 것 아시죠?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바르다 보면 점점 옅어지는 주름과 매끈해지는 피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조금만 시간 내고 투자하셔서 동안 피부, 튼튼 피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올바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늘 보고 싶은 건강정보 늘보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